자,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어, 지금 소개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쓰실 일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갈게요라고 했었는데 성부 입력하는 거 간단하게 입력만 해보자 이렇게 했었는데 왜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막 들어가지고 그 부분만 그러니까 성부가 요렇게 분할이 돼 있을 때 요 부분 어떻게 입력할 거냐 요거만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그대로 입력해도 돼요. 이런 부분들은 다 입력을 해도 되는데 요 딱 여기 한 부분 여기 두 개네요. 여기 요 부분이 성부가 다르게 움직여요. 요럴 때는 어떻게 입력을 하느냐 하면 볼게요. 일단 여기죠, 여기를 위 성부는 따다다다 이렇게 갖고 밑에는 다르게 갔죠. 여기 점도 있고 그쵸. 여기는 세 박자 한 박자 이렇게 갔어요. 요 부분만 딱 바꿔보도록 할게요. 요 부분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일단 스피디 엔트리 툴로 여기를 선택을 하고요. 밑에 노트를 지워줄게요. 밑에 노트를 백스페이스로 지우면 지워집니다. 그리고 다시 웬만하면 뒤에서부터 지울게요. 백스페이스를 이렇게 커서를 위치시키고 지웠어요. 그러면 성부 하나가 날아갔죠? 그럼 두 번째 성부를 입력하는 방법은 사실 되게 쉬워요. 요 밑에 2번을 클릭하면 2번 성부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스피드 엔트리 툴이랑 똑같아요. 어떻게 했죠? 6 그리고 점. 그 다음에 여기를 어떻게 했죠? 4분음표. 끝났어요. 노트가 이게 아니군요. 여기군요. 자, 따다다 이렇게 됐죠? 자, 요렇게 해서 여기가 입력이 됐고요. 그 다음에 따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성부가 두 개인데 하나 오는표를 입력하겠다 싶으면 여기를 이렇게. 그러면 입력이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을 똑같이 복사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뭐 여기는 됐고 따라라라 여기 요 부분만 마디를 선택하거나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고요. 따다다 따다다다 여기죠. 지우고 지워지니까 마디가 없어졌죠. 그래서 우클릭해서 마디 추가를 하나 해주고 여기에 컨트롤 V. 그러면 똑같은 게 하나 와서 갖다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성부를 2번을 누르면 성부가 생긴다. 뭐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갈색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악보를 찍으면 그냥 까만색으로 나와요. 얘는 컬러풀하지 않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코드 입력을 해보죠. 여기 보면 F, C 이렇게 뭐 있죠. 아주 간단한 코드만 있어요. 간단한 코드를 입력하는 방법을 해보죠. 그거는 코드 툴을 사용하면 됩니다. 코드 툴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사 입력이랑 똑같아요. 노트 위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노트, 그러니까 음표 위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표 위에다 클릭을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 거기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F죠, F. 입력했다고 치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를 누르면 돼요. 그러고 나서 C7. 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입력하면 됩니다. 그 여긴 다 C7이고, 뒤로 백스페이스, 옆으로 한 칸. 안 돼. 그러면 다시. 노트 앞으로 가서 F. 이렇게 스페이스를 쳐서 움직이면 됩니다. F. C, C7. 여기 F.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면 끝나요. F, G 마이너, C7, 아이고, 틀렸죠? 여기 입력을 다시 합니다. 지워주고, 딜리트로 지워주고, C7.
스페이스 안 되는 데는 가서 클릭하고 F 또 F. 그런데 여기 내가 G-7을 입력하고 싶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네요, 얘는. 되는데 내가 만약에 G-7 플랫 5를 입력하고 싶으면 어떡할 거야? 여기다가 그럴 일 많잖아요. 우리는 가요 악보 입력할 일 많다니까. 그럼 G-7 플랫 5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창이 하나 뜰 거예요. could not find 코드 서픽스 뭐 -7 플랫 5 우주 뭐 like to add it to 뭐 어쩌고 저쩌고 라이브러리. 그냥 이게 뭐냐면 입력된 라이브러리에 이 코드가 없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이런 식으로 입력했지만 제가 보통 입력할 때는 저기다 뭐 괄호 열고 플랫 5를 기입하거나 이런 식이 되잖아요. 혹은 -7 뭐 이런 식으로 -7을 표시할 때도 있고요. 메이저 7도 삼각형으로 표시할 때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표기가 안 될 때 그런 창들이 요런 창이 뜹니다. 메이저 7 어떻게 표시할래? 뭐 -7 플랫 5 어떻게 표시할래? 그러니까 라이브러리에 등록 안 된 애들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쓰고요.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라이브러리에 있는 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찾아봤던 게 그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걸 바꾸지? 뭐 이렇게. 자 일단 얘를 눌러요. 그러면 코드 서픽스 에디터라는 게 뜹니다. 그러면 이 코드를 어떤 식으로 그려줄까를 여기서 보여줘요. 요거는 요 알파벳 기준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은 M자 그리고 7자까지는 그대로 쓸래. 그러면 M 오케이. 코드가 앞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 밑에 들어가는 오케이. 넥스트를 눌러요. 그럼 M 여기 7자 심볼 7이 어디에 위치한다. 근데 프렛 5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다 올려 쓰고 싶어. 그 다음 넥스트. 올려다 쓰고 싶어? 이런 식으로. 프리뷰하면 다시 앞에 걸로 가서. 이렇게. 보면, 네. 여기 보면, 넥스트. 여기 높이를 숫자로 입력을 해줄 수도, 어이구! 있어요. 그러면 내가 프렛 5를 입력할 때 이상하게 입력이 됐네요. 자, 요렇게 요런 식으로 내가 에디팅한 게 곧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런데 얘를 고치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여기서 코드 심볼에서 여기 서픽스 에디트를 들어가면 아까 걔네 다시 나와요. 5를 오케이 옆으로 좀 옮길게. 옆으로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이렇게 프리뷰 좀 내릴까요? 버티컬이 좀 내려가야 되는데 0.1 0.1 엔터를 치니까 바로 이렇게 되는군요. 그리고 이거의 글씨 크기를 줄인다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폰트 크기 사이즈를 몇으로 할 거냐 이런 것도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10069 하면 이 두 개가 이제 비슷한 위치에 됐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코드 형태로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거는 물론 지금 우리가 쓰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라이브러리를 편집할 수 있다. 요거는 알아두시면 나중에 내가 원하는 코드 형태를 그릴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마저 입력해보죠. 스페이스 F 그 다음에 F B플랫 여기가 아니라 마디가 바뀌었을 때 여기죠 여기 B플랫 마디가 바뀌고 C7 F F B플랫
C7 F. 왜 여기에 있나요? 지우고 여기다가 놓고 F. 자, 코드 위치도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이 코드 위치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두고 싶다 그러면 코드 툴을 선택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맨 앞에 있는 화살표를 가지고 위치를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아주 쉬웠어요. 일단 그래서 입력 작업을 마무리한 겁니다. 자, 입력 작업을 마무리했으니까 이제 요 악보를 볼 일이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까지 완성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한 줄에 4개, 4마디만 나오게 어떻게 하냐. 요거가 이제 핵심이죠. 단축키 컨트롤 M을 누릅니다. M을 누르면 Fit Measure라는 기능이 나와요. 이 Fit Measure의 맨 처음 트랙을 보면 여기 써 있어요. Log Layout with 몇 개, Measure per System. 그러니까 여기 악보에 이 레이아웃의 요 구성에 마디 한 줄의 마디를 몇 개로 할 거냐를 여기서 구성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5로 돼 있는데 얘를 4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요걸 여기서 설정을 해줍니다. all measure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measure 범위를 설정하면 예를 들어 뭐 어디는 5줄이고 어디는 4줄이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건 내가 원하는 마디 가서 그렇게 세팅을 해주면 돼요. 전체를 일단은 다 4마디로 세팅을 해보죠. 그러면 OK를 누르면 얘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짜잔 하고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러면 한 마디가 4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한 줄이 4마디가 되었어요. 요렇게 작업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좀 더 실감 나죠? 아까보다. 아, 이제 좀 볼만한 악보가 됐네. 요런 느낌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 뭔가 이렇게 레이아웃 툴이 좀 이상해. 그리고 너무 글씨도 작은 것 같고 이거 좀 더 크게 보고 싶어. 이럴 때는 옆에 있는 이 퍼센트 툴, 리사이즈 툴을 클릭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악보 크기를 크게 하고 싶어. 그럼 리사이즈 노트 헤드 그래서 여기 이 머리 부분을 지금 100인데 뭐 120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애들이 이렇게 커져요. 전체 선택을 만약에 했다고 칠게요. 전체 선택. 시스템에서 120. 전체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세요? 리사이즈 스태프. 리사이즈 스태프 보세요. 요 악기 노트 요거 하나만 하면 요 노트 헤드만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태프를 클릭하면 리사이즈 스태프. 그러니까 뭘 클릭하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래서 1번부터 몇 번까지 아니면 1번부터 전체 어떻게 좀 크게 할래. 120%로 하면은 악보가 커집니다. 알아보기 훨씬 쉬워졌죠. 그 다음에 노트 아까 봤죠? 노트도 120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이 부분만 이렇게 커지는 거죠.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악보를 키울 수도 있어요. 리사이즈 페이지. 페이지를 찍고 나서 이렇게 하면 돼요. 홀드 마진하면 이 간격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한다.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냐 이렇게 한 건데 이것도 120으로 한번 해보죠. 이렇게 대빵 커집니다. 이해되시죠? 처음부터 리사이즈를 이렇게 하면 잠시만요. 110 이렇게 큼지막해지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줄 같은 경우에는 5마디로 할래.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여기 숫자가 다 나와요. 25. 21부터 25마디까지는 5줄로 해볼게. 이것도 세팅할 수 있어요. 어떻게? 컨트롤 M을 누르고 21에서 25 해놓고 여기는 5 하면 이렇게 밑에 줄만 5줄이 이렇게 딱 되는 거죠. 예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2가지만 더 하면은 수업이 끝날 것 같네요. 가사 입력했지, 성부 입력했지, 그리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여기가 이렇게 삐쭉 들어와 있는 게 보컬 악보지만 여기에 들어있는 게 난 너무 예쁘지 않아. 이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예쁘지 않을 때는 이제 레이아웃 툴을 가지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페이지 레이아웃 툴을 딱 클릭을 하면요. 요런 장표가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를 이렇게 당기면은 레이아웃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마디를 여기를 이렇게 줄이면 지금처럼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한 거 말고 아까 요렇게 되어 있었을 때 레이아웃을 맨 마지막에 한 칸만 이렇게 줄여서 갈 거다.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줄여주면 얘만 요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그려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요거는 아까 5마디로 붙이는 게 더 예쁘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요것만 요렇게 미는 걸로. 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도 한 줄이 더 붙었으니까 얘를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 이제 디자인적 요소가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랑 볼까요? 얘는 밑에 줄이 하나, 둘, 셋, 넷, 5줄로 갔네요. 그럼 우리도 밑에 줄은 5줄로 갈까요? 지금 해도 괜찮습니다. 컨트롤 M 하고 매저 21에서 25를 5마디로 세팅하자. 이렇게 5마디로 돼요.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어떠세요? 그러면 악보가 우리가 원래 그렸던 샘플이랑 거의 똑같아졌죠. 임시표만 딱 넣으면. 임시표 넣는 거는 요거 넣으면 됩니다. 내가 여기다가 늘림표를 넣을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요거를 넣어주면 돼요. 셀렉트. 이렇게. 쉬워요, 되게. 내가 원하는 기호를 붙여주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입력이 다 된 겁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도돌이가 잘 되나 봅시다. 도돌이가 잘 되고 있죠. 계속 돌 거예요. 잘 됐군요. 아까 안 한 게 이거 정도 있나요? 타이였나? 이렇게 더 붙임줄과 이음줄은 그냥 클릭만 해서 쭉 가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옆에 있는 슬러 툴을 활용해서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처럼 클릭하면 슬러가 나와요. 그 다음에 그림으로 이렇게 아주 쉽습니다. 그러면 아까 입력하지 않았던 이런 곳까지 다 입력이 다 됐네요. 그쵸? 그러면 전체적으로 악보 입력이 끝났어요. 그쵸? 자, 이제 마지막 피날레 우리 수준으로 마지막 작업 뭐냐? 이거를 출력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높은 버전은 요즘은 이제 PDF로 될 텐데 일단 세이브 하고요. 그럼 프린트를 해도 되는데 프린트를 하면 뭐 이 스코어로 프린터를 하면 돼요. 그리고 저는 RPDF를 깔아가지고 그냥 OK 누르면 이게 네, 이렇게 예쁘게 PDF로 출력이 됐네요. 그쵸?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이거를 그림 파일로 만들어서 출력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시면 그래픽 툴이 있어요. 얘를 클릭하면 이제 여기에 그래픽스로 바뀌거든요. 여기서 익스포트 페이지를 누릅니다. 전체 페이지를 한다 하면 얘가 그래픽 파일로 바뀌어요. JPG 파일로 그 내가 원하는 경로에
해볼게요. OK를 누르면 내가 원하는 데다가 바탕화면에 1 이렇게 해놓으면 1 이란 악보 파일이 등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요렇게 요렇게 내가 그림 파일 그대로 요렇게 나온다. 편집이 덜 됐네요. 요런 것들은 좀 빼줘야겠네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빼주고 뺄 때는 요런 거 글씨 툴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누르고 딜리트 점을 누르고 딜리트 필요 없는 것들은 카피라이트도 점을 누르고 딜리트 이제 깨끗하게 출력이 된다. 요렇게 하면 이제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피날레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금방금방 입력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스피디 엔트리 툴을 사용해서 빨리빨리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특정 부분은 성분 나눠서 입력하시고 그렇게 작업하시면 무리 없이 작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만나요.